베스 훅셋 타이밍. 베스가 루어에 반응하는 순간 바늘걸림을 시키기 위해 참질하는 훅셋 타이밍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타이밍이 존재한다. 야, 이제 장마가 지나가는 것 같다. 새도 지저귀기 시작했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풀소리 좋고 저수지 아담하게 이쁘네. 베스들도 이제 슬 밥 먹을 시간이 돼갈 텐데 피딩하네. 좋아. 어둠이 막 사라진 시간, 물속 베스들의 식사 때인 지금은 물밖 베스들에게도 가장 바쁜 시간이다. 자, 애들이 밥 먹을 시간이 됐겠지? 가보자. 가자. 자, 얘들아 밥 먹자. 맛있는 쉐덤 가져왔다. 야, 커버 좋네. 또 한 번 여름 베스들의 화끈한 바이트를 노려보려 한다. 아담한 크기인데 헤비커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자리 잡고 있네. 생명체들이 그냥 빠글빠글 하는구만. 와, 여기저기서 라이즈는 많은데 되게 작은 고기들이 움직이는 것 같네. 자, 이리로 내려가 볼까? 오케이.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올라온 건지 이럴 줄 알고 내가 깊어. 이 정도 수심이면 바로 발밑에까지 베스가 막 꿀렁꿀렁 퍽퍽 라이즈를 해대는 걸로 봐서는 작은 녀석들이 소금쟁이가 떠 있는 걸 공격하는 것 같은데 잠자리하고. 야, 이거 포인트는 좋아 보이지만 작은 베스들이 많은 그런 상황. 힘들겠다.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제가 찾아온 이곳은 전북 고창에 위치한 중앙지라는 곳입니다. 자, 헤비커버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는 그런 필드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곳을 찾아봤는데요. 자, 정말 도착을 해서 보니까 헤비커버는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속에 있는 다양한 어종들이 꿈틀꿈틀 그런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분위기 속인데요. 자, 지금 둘러보니까 정말 작은 베스들의 라이즈가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 큰 웜을 작은 녀석들이 제대로 물어줄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헤비 커버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이곳에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볼루션 이곳 고창 중앙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야, 나 봐라. 중앙지 베스들 물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도 시원하네. 아직까지는. 물속 생명체들의 라이즈가 이곳저곳에서 포착되는 시간. 과연 탑에 반응을 해줄지. 역시나 탑워터 채비로 반응을 기다려본다. 어이야, 피쉬. 빠졌다. 야, 작은 아이가 바로 퍽 하고 인사를 해줍니다. 너무 작다. 야, 이거 큰 웜을 썼다가는 웜만 엄청 뺏기겠는데. 하지만 확인된 반응으로 필드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높아진다. 자, 지금 장마 시즌 동안 정말 낚시를 할 만한 필드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곳 하늘은 살짝 흐린 하늘 가운데서 또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분위기는 좋은데 과연 어떤 베스들이 살고 있을지. 이런 포인트에 큰 녀석들 입질 퍽퍽 해주면 와, 황홀할 것 같은데. 즐거운 상상에 빠져가던 시간. 피쉬. 야, 이거 누구냐 너. 야, 지금 중앙지 첫 번째 베스를 만났습니다. 사이즈는 작은데 야, 이 녀석은 지금 성장 중인지
꼬리 지느러미라든지 지금 지느러미가 엄청 크네요. 크기에 비해서. 자, 이 정도 되는 녀석들이 5인치 정도 되는 쉐드엄을 탁 물고 나와줍니다. 자, 중앙지 첫 번째 베스입니다. 후아! 베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야, 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뜨는구만. 야, 이런 멋진 커버 포인트에서 야, 저거 한 3배 정도 큰 녀석들이 입질을 해줘야 될 텐데. 에이씨, 폴링 바이트. 아이쿠. 아우, 작아. 야. 야. 어떻게 이만한 녀석이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을까요? 아, 지금 퍽 하는 소리를 듣고 던졌더니 바로 이 녀석, 귀여운 녀석이 아주 빡 하는 과격한 입질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앙지 패스입니다. 후아! 아, 씩씩하네. 금세 놈을 만난다. 야, 이런 헤비 커브에 어울리지 않는 사이즈. 어허. 이씨. 어우, 역시 작아도 감아주니까 기분은 납니다. 야, 같은 자리에 다시 던졌는데, 야, 비슷한 녀석이 또 입질을 빡 해줍니다. 지느러미 바짝 세우고. 자, 계속해서 녀석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아! 쉴 틈이 없을 정도랄까. 귀요미. 피쉬. 하하. 아우, 귀요미. 야, 오늘은 또 옛날 생각하면서 귀요미들하고 좀 신나게 놀아야 되겠는데. 야, 요만한 귀여운 크기의 녀석인데, 야, 그래도 공격하고 바이트는 거의 뭐 큰 녀석들 못지않게 터프한 입질을 해줬습니다. 야, 헤비 커버 뭐 베스가 작더라도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짜릿한 눈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낚시죠. 자, 지금 해가 본격적으로 지금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중앙지 베스들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넌 밥 좀 많이 먹어야겠다. 일찌감치 손맛을 챙겼다. 야, 여기 주변 산도 이쁘고 산 위에 탁 걸쳐진 구름도 이쁘고. 자, 중앙지 처음 온 곳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또 이동을 하면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자. 어우, 정글이야, 정글. 들어가는 길이 있네. 오. 이야. 그리고 눈과 발을 사로잡은 또 다른 탑워터 포인트. 피쉬. 아유, 이 녀석. 으아. 야, 지나가면서 들어가려다가 제가 혹시나 했거든요. 힘들게 또 들어갔는데 요만한 녀석이 나올까봐 한번 여기서 캐스팅을 해봤는데, 또 요만한 녀석이 과격한 입질을 해줍니다. 귀요미네요. 후아! 재차 놈이 등장한다. 야, 얘들 엄마들 어디 있어? 엄마들. 니들만 탁 남겨놓고 엄마들 또 맛있는 거 딱 자기들끼리 딱 맛있는 거 먹으러 갔지. 누나들만 됐고. 우리 집이 그래, 우리 집이. 막내들만 탁 이렇게 그냥 라면 하나 탁 먹으라고 집에 놔두고 말이야. 우리 엄마처럼. 과연 그게 정말일까? 피쉬. 그렇지. 말은 잘 들어. 귀요미들이. 이야. 이 작은 녀석이 가보니까 낚싯대가 휘어지네. 아우. 아, 진짜 엄마들 전부 다 휴가 갔나 본데요. 계속해서 이런 녀석들은 재밌게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흐아! 귀요미 뱉습니다. 야, 이 귀중한 황금 아침 피딩 시간. 특히나 이 더운 여름에는 해가 뜨면 엄청 더워지는데요. 야, 이 귀한 시간에 이 상류권 포인트에서 정말 귀요미들만 짠뜩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씨알이 작다 그래도 퍽거리면서 눈맛을 선사해주는 베스들. 그렇기 때문에 또 헤비 커버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씨. 야, 이거 작은 녀석들이 뭐 퍽거리지도 않고 그냥 액션 중인 애를 유괴해 갑니다. 웜을 그냥. 어이쿠, 이 녀석 봐라. 이름이 뭐예요? 베스네. 아유, 야, 이 녀석은 그래도 오늘 제가 계속 만나던 녀석들에 비해서는 조금 배가 볼록하네요. 자, 중앙지 패스입니다. 흐아! 야, 이 녀석은 방금 뭘 먹었는지 배가 볼록합니다. 입질과 손맛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즘 버직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는데요. 아마 가장 많이 애를 먹으시는 그런 점이 있다 그러면 아마 훅새 타이밍일 겁니다.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퍽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다가도 갑자기 퍽 해서 놀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면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해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힘듭니다. 제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입질을 받았을 때 어떤 타이밍에 훅셋을 할 것인가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눈으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준비된 상태로 훅셋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루어를 운용할 때 어떤 각도로 루어를 운용할 것인가를 정하고 컨트롤을 하십시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여윳줄의 라인과 로드가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자, 로드가 하늘을 보는 경우 항상 라인이 90도를 유지하죠. 자, 90도 각도를 유지해 주는 이유는 어느 정도 순간적인 입질이라든지 그냥 정상적인 입질이 왔을 때, 자, 입질이 딱 왔을 때 그냥 로드의 끝만 살짝 내려주면 여윳줄이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퍽과 동시에 베스가 물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데요. 자, 액션을 주다가 퍽하면 내려준다. 그러면 베스는 물고 돌아갈 때 흐르는 라인을 보고 타이밍을 잡아서 훅셋을 하면 좀 더 완벽한 타이밍에 훅셋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로드를 들어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또 우리가 수면보다 높은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로드 끝을 내려주고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드 끝을 내려주고 낚시를 할 경우에도 옆쪽으로 9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낚시를 합니다. 자, 똑같은 원리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대끝은 내려가 있으나 퍽 했을 때 로드를 앞으로 딱 쳐주면 여윳줄이 생기죠. 그 후에 라인이 흐르는 걸 관찰을 한 다음에 훅셋이 딱 들어가주면 로드가 하늘을 보건 아래쪽으로 향해 있건 똑같은 원리로 여윳줄을 주고 훅셋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 퍽 내려줍니다. 또 옆쪽에서도 90도 각도로 하다가 퍽 하면 바로 팁만 앞으로만 밀어주면 여윳줄이 알아서 생기죠. 그때 흐르는 라인을 회수하면서 눈으로 보고 딱 훅셋을 연결시켜주면 대부분 확률 좋게 베스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런 과정에 익숙해지신 분들, 어느 정도 로드와 라인이 일자가 돼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자, 보통 빠른 속공 낚시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는 바이트를 받는 순간 베스가 이물감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퍽과 동시에 타이밍을 주고 훅셋을 했을 때 베스는 이미 웜을 뱉어버리고 간 경우가 상당히 많죠. 바로 이물감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입질을 받는다 했을 때는 그냥 클러치를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여윳줄을 뽑아주는 거죠. 로드 서밍을 통해서 액션을 주다가 퍽 한다. 더 이상 로드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클러치를 누르고 여윳줄을 빼주는 거죠. 그 후에 다시 여윳줄을 감아 내리면서 흐르는 라인을 목격한 후에 훅셋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그냥 베스가 누는 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는다 해도 준비가 돼 있겠죠. 로드가 하늘로 있을 때 퍽하면 어떻게 훅셋을 해야 된다는 게 정해졌을 겁니다. 퍽하면 내려주면 되죠. 그리고 또 로드 팁이 밑에 있을 경우 또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도 갑자기 퍽하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로드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훅셋을 해야 되겠다는 준비가 미리 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딱 훅셋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퍽하면 내려준다, 퍽하면 밀어준다, 퍽하면 클러치를 누르고 들어준다. 중요한 점은 내 로드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훅셋을 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 기본적인 세 가지 테크닉만 알고 계신다면 갑작스러운 바이트 여러분들도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스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방법은 마찬가지. 탁 물면 내려주고 피쉬. 오케이. 퍽 하면 내려주고 탁. 내려주고 피쉬. 하하. 그냥 딴 데를 쳐다보고 있다가도 퍽 소리를 듣고 로드만 내려주면 훅셋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죠. 야, 뭐 그냥 작아도 계속해서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흐아! 아, 이건 아닌데. 타이밍이 곧 조과다. 내려주고 피쉬. 오케이. 거의 뭐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도 계속해서 베스를 만날 수가 있죠. 퍽 하면 내려주고 타. 아, 어쩜 이렇게 작을까요? 자, 그래도 참질 타이밍이 딱 좋다 그러면 이런 작은 녀석들 계속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큰 베스 잡기는 더 쉽겠죠. 후아! 채비를 정확하게 삼켰을 때가 바로 타이밍이다. 피쉬. 오우. 야야야야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왜 풀에서 뛰고 그래? 아.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베스가 텐션이 강한 상태에서 입질을 받았죠. 그럴 때 클러치를 눌러주고 베스의 무게감을 이용해서 여유줄을 풀어줍니다. 그 후에 라인이 흐르는 걸 본과 동시에 여유줄을 회수해주고 훅셋이 딱 들어가주는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만난 베스입니다. 후아! 어김없이 다시 손에 넣은 베스. 타이밍을 익히면 여름도 시원해지는 법이다. 피쉬. 피쉬. 어우, 1m나 이동을 했네. 그 짧은 순간에. 아. 점프? 거의 뭐 강한 훅셋 맞고 작은 녀석이 이게 뭔 일인가 하나 봅니다. 자, 계속해서 작은 녀석, 텐션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입안에 먹을 타이밍을 주고 잡아내는 방법, 바로 클러치를 눌러서 여유줄을 주는 방식이죠. 자, 계속해서 베스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아! 도라인 한 번 더. 이씨. 어이야, 6초 속으로 제대로 감겼네 이건. 와, 이거는, 우와, 작은 녀석도 이렇게 6초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아우, 그냥 아찔한 무게감을 선사해 주죠. 아유, 빠진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베스는 없어지고 풀만 한 뿌리 뽑아왔습니다. 아, 이게 바로 중앙지 풀떼기입니다. 후아! 아, 베스 잡을 때보다 손맛이 더 좋은데요. 묵직한 그 맛이 그냥, 아, 이쁘게 뽑혔네. 한편 베스가 잔뜩 모여있는 상황. 내려주고 피쉬. 오케이, 그렇게 입질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작아도 즐겁잖아. 아, 잘했어 잘했어. 아유, 잘했어 배식이. 어딜 잡아야 돼. 저기 멀리서 놔봐라. 못 물어주는구만. 피쉬. 오케이. 아하. 아, 작아도 멀리서 놔주니까 좋네. 워프. 워프. 야, 오늘 뭐 아동학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중앙지 됐습니다. 아, 작아도 기분 좋아지는데요.
자, 중앙지 베스들의 씨알은 비록 작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입질을 해주는 그러한 베스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씨알은 아쉽지만 신비형 훈련소라든지 이런 버직 낚시에 진짜 테크닉 훈련을 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필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큰 사이즈의 베스도 나와주겠죠. 자, 중앙지만의 매력이랄까. 이씨, 야, 이거 뭐 그냥 퍽거리지도 않고 끌고 가냐, 재미없게. 니들 혼나. 또 그만한 녀석이네요. 야, 손맛이 고프신 분들은 이곳을 찾아오시면 씨알은 만족이 안 되지만 참 많은 마리수의 베스는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냥 뭐 액션 없이 떨어지는 건 물고 간 베스입니다. 후아! 작지만 손맛이 쌓인다. 이제 시작이구만, 더위. 아, 너무 더워. 오, 발이. 우와. 아, 완전 박혀버렸습니다. 자, 에볼루션. 이번 시간 전북 고창에 위치한 중앙지를 찾아와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자, 중앙지 헤비 커버가 정말 아름답게 발달되어 있다는 그런 정보를 안고 찾아와 봤습니다. 자, 그런데 낚시를 해보니까 정말 신비형 훈련소로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진 그런 필드인 것 같았는데요. 골고루 전체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마리수의 베스를 볼 수는 있었지만 아쉽게도 큰 사이즈의 베스는 만나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하루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또 필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에 맞춰서 이 필드에서는 큰 손맛보다는 그래도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버직 낚시의 테크닉을 좀 더 갈고 닦으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필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에볼루션을 보시고 버직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알려드린 기본적인 테크닉 3가지만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짜릿한 탑워터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볼루션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필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는 또 애들이 침 맞은 애들이 엄마 불러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마땅히 부담스러워야 할 여름 시즌. 날씨는 정말 더워도 오늘 아동학대 제대로 했네요. 아, 이 아동학대의 흔적 보십시오. 아, 웜을 3봉을 썼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타이밍을 읽는 순간 부담은 이내 손맛으로 바뀐다.